여러분, 요즘 경제의 최고 화두는 아무래도요,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거냐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빚이 많으니까. 빚이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총 부채가 2,000조가 넘잖아요.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부채도 2,100조가 넘습니다. 정부부채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1,000조가 될 거니까요. 공기업부채 545조입니다. 예, 여기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545조라는 것은.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가 우리가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와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 의장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무장관인 제닛 옐린 장관도 이제 금리가 올리는 게 미국 경제에 좋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금리, 그리고 언젠가는 이라는 게 조만간이란 뜻이에요.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는 한편 이게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겁니다. 자산 매입이라는 게 시중에 있는 주택 저당 정권입니다. 종이 조각을 사들여요.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에는 달러가 풀리겠죠. 이게 양적 완화가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돈을 계속 풀어왔거든요.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그럼 테이퍼링이 언제쯤 될 거냐? 지금 미국 금리는 0% 상태인데 언제쯤 될 거냐? 이게 당초는 한 8월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아마 이번 달에 6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점은 언제일 거냐. 이게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되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한국의 상황은 외국에서 볼 때 이거 집값 장난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가 유동성을 푸는 것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게다가 물가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2.6%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이 미국에는 시작이 되면 한국에는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한다. 미국보다 빨리 인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도표를 보면요. 미국보다가 금리를 빨리 인상한 적 많습니다. 미국은요. 2016년 1월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쫙쫙쫙쫙 연쇄적으로 줄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2018년까지. 그죠?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0.25%라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도 줄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때는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25%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를 한 것이 아니라 5차례나 했어요. 5차례.
5차례 금리 인상을 쭉쭉 하면서요. 예, 이게 3.25%까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가서야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조짐을 보였거든요. 15년.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서 낮추기도 그 이후에 낮추기도 했지만 예,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하고 차별화돼서 금리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인상된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예, 저는 제가 최고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이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미국과 다른 행보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 11월이나 12월에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한다는 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대출 만기 연장 130조가 넘죠. 올 1월 기준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의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이 9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된다면 그 부담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의 폭등이 오히려 더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대통령 선거나 혹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게 상관없이 워낙 부동산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지만 대한민국은 금리를 미국보다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